오늘은 지난달 동남아를 관광하며 유튜브 오디오북을 통해 감상했던 1850년부터 1893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파리에서의 정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 속 문장들은 유튜브 채널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의 운영자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한 부유하고 매력적인 유부녀가 호기심에 이끌려 충동적인 하룻밤 정사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유명세의 허상과 호기심의 가치라는 두 가지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지방에서 단조로운 삶을 살면서 신문에서 접한 파리의 화려한 환락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평온했고 항상 바쁜 남편과 나무랄 데 없이 잘 자라던 두 아이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충족되지 않은 호기심과 미지의 것에 대한 안달 때문에 항상 살랑거렸다. 생각이 언제나 파리에 가 있었기에 그녀는 사교계 신문을 개걸스럽게 탐독했다. 그녀는 거의 광증에 가까울 것 같은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았다. 무시무시할 만큼 관능적인 고대의 향연과 자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세련된 성적 유희가 그들의 방탕한 삶을 이어주고 있을 것 같았다. 파리의 거리들은 인간의 온갖 정염을 빨아들이는 일종의 심연처럼 보였다. 또 집집마다 경이로운 사랑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자신은 그냥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 대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이다.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흔히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끔찍하도록 단조롭고 진부한 일상뿐이었다. 밀폐된 찬장에 갇힌 겨울 과일처럼 평온한 생활 덕분에 그녀의 용모는 여전히 아리따웠다. 그러나 은밀히 이글거리는 열정이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고 부수며 뒤흔들고 있었다. 그 천벌을 받을 도취경을 맛보지 못한 채 단 한 번만이라도 파도와 같은 파리의 관능에 자신을 몽땅 던져보지 못한 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그녀는 초조하게 생각하곤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으며 용의주도하게 파리 여행을 준비했다. 구실을 만들어 파리에 사는 친척들이 그녀를 초청하도록 했고 남편이 그녀와 동행할 수 없는지라 그녀 홀로 떠났다. 파리에서 여인은 신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유명한 문필가를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다른 손님들도 젊은 여인이든 멋쟁이 신사든 예의상 신속한 눈짓으로 흘깃거리며 명백히 경의를 표하는 눈길로 그 저명한 문필가를 훔쳐보았다. 보통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여인도 이 유명한 문필가가 특별한 사람이니 그와의 관계나 연애도 특별할 것이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대담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문필가가 탐내던 골동품을 주저없이 사겠다고 나서며 자신이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암시하고 그의 관심을 끌려 합니다. 여하튼 선생님, 오늘이든 나중이든 선생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면 이 골동품을 언제라도 선생님께 넘겨드리겠어요. 이 물건을 몹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가 사두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토록 유명한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기뻐했다.
드디어 도추경에 접어들었는지 그녀는 돌격 명령을 내리려는 장군처럼 대담함이 절정에 달했다. 여인은 골동품을 문필가에게 선물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문필가는 국구사양합니다. 오늘 제가 하자는 대로 응해주신다면 이 물건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의가 하도 재미있고 기이해 그는 선뜻 받아들였다. 문필가는 여인이 원하는 대로 함께 숲으로 산책을 합니다. 숲에서의 산책 도중 안면이 있는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문필가는 그녀에게 여인들의 이름을 모두 말해주어야 했다. 특히 그와 관계를 가진 부정한 여인들의 경우 은밀한 특징, 일상생활, 습관, 실내 장식, 못된 버릇 등을 상세히 말해주어야 했다. 해가 저물자 여인은 문필가의 단골 카페에 갑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동료 몇 명을 만났다. 그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그녀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다음 말이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드디어. 저녁 식사 후에는 극장에 갑니다. 그들은 보드빌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간 덕분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 더구나 2층 전면 관람석에 앉게 되어 모든 관객의 시선을 받았다. 그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여인이 묻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에는 무얼 하시나요? 그야 집으로 돌아가죠. 그녀가 웃기 시작했다. 떨리는 웃음소리였다. 그러면 선생님 댁으로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부르르 떨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했다. 도망치고 싶은 욕구와 남아있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끝까지 가보자는 굳은 의지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여인은 문필가와의 정사가 그녀가 상상했던 만큼 특별하지 않음을 깨닫고 크게 실망합니다. 이윽고 닫힌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입었다. 문은 벌써 반쯤 열어놓은 상태였다. 그녀가 문고리를 삐걱거리자 남자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더니 모든 일이 생각나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그녀는 당황해 우뚝 멈춰섰다. 그러고는 더듬거렸다. 그래야죠. 날이 밝았어요. 그가 벌떡 일어서며 그녀에게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어제부터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처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방탕한 삶을. 그런데 대단한 것은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온 다음 거리로 나섰다.
이 작품은 유명세에 대한 인간의 착각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특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문필가의 글쓰기 재능을 보고 연애에서도 뛰어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에 성공한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상 많은 경우 실망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은 돈을 버는 능력으로 자수성가했지만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결국 착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수사에서는 역량을 보였지만 국가 운영에서는 무지무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반도체로 세계적 성공을 거둔 삼성조차 자동차 사업에서는 실패를 경험하며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다른 분야에서도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이 소설은 인간의 호기심이 가지는 힘을 강조합니다. 모파상은 이 소설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에게 호기심보다 예민한 감정이 또 있을까? 오, 꿈꾸던 것을 알게 되고 친숙해지고 직접 만져본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는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어떤 여인이든 온갖 미친 짓과 경솔한 짓을 저지르며 호련히 대담해져서 그 무엇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주인공 여인은 강한 호기심을 품었고 직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환상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호기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결국 하나의 깨달음을 선사한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주제 사라마고도 호기심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최고의 재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능, 그 최고의 재능이 항상 호기심이라는 걸, 그러나 우리는 모든 호기심을 직접 경험으로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경험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간접 경험의 방법인 독서를 추천합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유명세에 대한 착각과 호기심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쉽게 환상에 빠지고 특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제로 충족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환상을 경험을 통해 깨뜨리되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인공 여인은 직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으며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